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현대건설 기계, 원티드랩, 멀티캠퍼스, 알로이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캠퍼스는 예전에 한번 교육주를 다룰 때 한번 해드렸었던 종목이고, 알로이스는 정말 처음 보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어색한 종목이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오르비텍이라는 종목도 건져냈듯이 한번 좀 잘 살펴봅시다. 자, 처음은 현대건설 기계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 9,003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429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컨센서스를 약 각각 6%, 12% 상회하는 그런 결과치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매출이 있는데 5% 수준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중남미 매출로 이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제재 시점 이상으로 매출이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중남미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러시아 비중을 확 줄여버리고 야, 중남미로 하자 이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오는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EU 정상회의에서 90억 유로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재건 문제뿐만 아니라 EU 후보국 지위까지 부여하는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미 이 회의는 진행이 끝났고요. 후보국 지위까지 부여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EU국으로 승인이 될 때까지는 최소 5년에서 6년 정도의 절차 심의가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네, 재건할 때 이제 관련주로 들어갈 수 있다. 어쨌든 이제 건설 기계다 보니까 또 이제 중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굴삭기 뭐 건설 쪽이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건설 기계가 그런 쪽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일단 우크라이나 매출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달러망이 갖춰져 있어서 재건 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뭐 이런 돈들은 뭐 EU나 뭐 혹은 뭐 미국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줄 거고.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기업은 어쨌든 국가에게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재건 사업의 참여 구체화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또 나토 이 회의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끔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2분기에 대한 실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자, 2분기 매출액은 중국과 유럽을 제외하고요, 직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도, 브라질, 그리고 북미, 그리고 국내 시장 등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전망이고, 중국은 코로나 영향,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등으로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 외 지역은 기저효과로 인프라 그리고 자원 개발 관련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및 물류 부담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할 예정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판가 인상 등 믹스 개선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별, 지역별로 1분기에 1%에서 3% 정도 가격의 인상이 됐고요. 3분기에도 2%에서 5% 정도 지역별로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등의 부진을 믹스 개선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요. 전년도 4분기는 통상임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업 적자가 발생했던 만큼 연간으로는 외형 그리고 이익 증가, 수익성 개선까지도 모두 다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티드랩이고요.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 현상도로 인해서 웹이라는 디지털 공간으로 시장이 또 대체가 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필요 인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채용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사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서 발전 속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성장 동력을 보시면 디지털 위주에서 비디지털 직군으로까지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IGS라는 프리랜서 매칭 사업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8억이었는데 올해는 40억에서 50억 정도, 거의 한 3배 정도 근처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R 솔루션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로 보고,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62%, 91% 정도 고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직자의 영목과 이직자의 매칭수에서 고성장세가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등의 신성장 산업 내 인력 역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과 달리 벤처기업들은 소규모 채용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업무가 가능한 경력직을 또 선호하고요. 디지털 채용의 경험과 노하우, AI화를 활용해서 영업 확대를 시도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프로젝트성으로 업무들이 존재를 하는데, 작은 기업일수록 이런 직원들을 정규직을 채용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입맛에 맞는 개발자를 찾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GIGS라는 것을 통해서 프로젝트 전체를 계약을 따내고요. 이 계약을 따낸 다음에 디지털 태용풀을 활용해서 프리랜서들을 각각 고용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익성에 맞게끔 인력들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중소기업 사장이라면, 이런 지금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신입사원 언제 뽑고, 혹은 뭐 경력직 언제 데려오고, 경력직이라고 하면 스카우트를 해오는 느낌일 텐데, 돈을 얼마나 줘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직군들은 재택근무가 이어짐에 따라서 근태를 비롯해서 전자결제, 성과관리 등의 솔루션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익숙함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전환이 쉽지 않다라는 락인 효과라고 하죠. 이것도 있고, 올해는 5월 되는 시간 운영사인 왓타임의 투자를 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착실하게 성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가 끝나는 순간부터의 이 성장세가 더 가파라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멀티캠퍼스고요. 삼성전자 교육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쉽게 얘기해서 2022년도 2분기를 기점으로 재택근무가 축소가 되고 있어서 하반기부터 대면 교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2022년 하반기 매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둔화 우려감은 비용 효율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됐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축소를 시켰고 올해에도 이 방법이 유지가 되면서 이익률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상 실적은 매출액 3,391억 원, 영업이익 311억 원 정도로 각각 10%, 17%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모멘텀을 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회사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은 알로스인데요.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OTT 셋탑박스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OTT 박스는 영상 콘텐츠를 디코딩하여 TV 등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영상을 출력해주는 장치로 오픈마켓이 주력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가의 전력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에 해외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럽, 북미, 남미에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매출액은 71억 원, 영업이익은 16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됐고요. 북미, 남미 시장에서 매출 고성장이 전사 외형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고가 제품군이 매출 호조세에 힘입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럽 3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고 북미 29억, 남미 7억, 큰 폭의 매출 증가를 달성을 시켰습니다. 비수기인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수출국의 휴가 시즌과 연말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로 하반기 수요 강세가 높을 전망이고 신제품 출시 효과로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해외 박람회 개최로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까도 봤었지만은 지금 최근 들어서 수요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북미 시장에서 과연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매출세가 더 2분기에 지속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일봉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하락장 치고는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네요. 네. 자,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하락장 속에서도 굉장히 잘 버텼어요. 네, 현재 뭐 이것만큼 대단한 건 없다고 봅니다. 사실 뭐 주가가 완전히 막 박살났을까봐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의외로 괜찮습니다. 의외로 괜찮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네, 좋습니다. 우선 기관에서 사랑을 좀 받았고 외국인하고 같이 쌍끌이면서 들어오긴 했지만 곧바로 외국인 전부 다 이탈을 좀 했고요. 네, 그래서 기관에서 뭔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전년도에 그 분담금이 악재로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상쇄하면서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넘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들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해서 오름세를 지속적으로 달성한 것 같고 그만큼 2분기 실적도 중요하고 향후 사업 모멘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다음은 원티드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만큼 좀 오르길 바랬겠지만은 5% 정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성장주로 대표됐었던 원티드 랩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중간중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성장성이라든가 뭐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서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좀 하락을 했고 벌써 이제 상장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치 보호예수 물량도 이제 얼마 뒤면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원티드 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적 부진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지금상으로는 실적 부진이라고까지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네. 여기는 왜 6월에 여기는 전년도 6월에 실적이 없네요. 네,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5월 달에는 실적 부진이라 그러고 6월에는 실적 호조라 그러고 한 달 만에 막 바뀌네요 지금 이렇게. 네,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이직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알바생을 구하려고 해도 구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뭐 실적과 별개로 또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원티드 랩에 대한 이제 희소성은 조금 더 증가할 것 같고 또 필요성이 또 대두가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멀티 캠퍼스입니다. 자, 멀티 캠퍼스는 사실 그렇게 모멘텀이 크지는 않는데 네, 지금 많이 떨어졌고 이때 한번 상승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네, 매출 본격화되면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떨어졌고요. 네, 뭐 매수채 보시면은 뭐 기간이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 전부 다 매도 측면이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좋아졌네요. 어쨌든 코로나에서 조금 벗어난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고 2분기에는 이거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전년도 매출만큼 나온다고 하면 뭐 실적은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PR도 낮고 뭐 배당 꾸준히 600원씩 주고 있고 근데 여기가 과연 이제 삼성 SDS가 또 이 회사의 최대 주주를 갖고 있긴 하네요. 네, 여러 가지 직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삼성전자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회사들의 이런 것들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룹사 캡티브 매출이 굉장히 좀 세긴 할 텐데 뭐 보고서 나온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어가지고 뭐 단순히 뭐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네, 좀 그렇게 삼성전자랑 좀 연결이 되어 있다. 약간 어떻게 본다면 삼성 SDS처럼 좀 수익이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가 아닌 알로이스입니다. 자, 일봉이고요. 주봉입니다. 그리고 월봉입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4분의 1 토막 수준으로 지금 내려왔고 네, 전고점 대비로 보더라도 한 2배 정도, 네, 절반 정도가 좀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이 나간 만큼 좀 들어온 느낌이라서 네, 지금 뭐 그래도 3만 주 정도 네, 들어오긴 했습니다. 기간은 나갔고요. 아, 신주 인수권이 있군요. 유상증자를 했네요. 제 2차 네, 유상증자 공시를 했나요? 아, 전환가 신주 인수권 권리락 무상증자 무상증자도 있고 전환가도 계속 있고 네, 아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회사가. 종목 분석 좀 볼까요? 네, 뭐 대주주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네, 어떠한 연유로 신주인수권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사주를 처분을 2억을 하고 또 무상증자를 또 갑자기 해요. 11일 정도 뒤에 알로이스는 또 오징어 게임 또 신드롬 이제 수혜주라고 또 되어 있는 줄 수도 있고 네, 뭐 상한가 치솟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왜 오징어 게임일까요? 수혜주일까요? OTT 박스는 예, 넷플릭스 비롯한 OTT 콘텐츠를 TV로 시청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또 요즘 누가 TV로 보나요? 다 인터넷으로 보죠.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액이 2,224원 정도? 네. 아무래도 뭐 전환사채 물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때 아무래도 그래서 상한가를 좀 쌌던 게 아닌가, 오징어 게임 했을 때, 오징어 게임이 이때였나요? 겨울에? 네,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전환가격보다는 낮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 가격까지 오를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매수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종목이 53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해서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사실 지금 어떠한 돈이 있더라도 시가총액 그리고 제 영상 보셨을 때 보고서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들,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종목들은 아무거나 사셔도 오릅니다. 아무거나 사셔도 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래서 뭐 정말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이런 종목은 좀 피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현명한 투자처에 잘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보고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